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한국전력 대 우리카드입니다. 먼저 한국전력은 2월 첫 번째 승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국전력은 2월 1일 오후 7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KB손해보험과의 홈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하며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은 14승 11패 승점 40점을 기록 중이며 순위가 한 계단 상승한 4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첫 두 세트를 따낸 한국전력은 3세트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트 초반부터 조금씩 벌어지던 점수 차를 좁혀가지 못한 것이 3세트 패배로 연결됐습니다. 3세트 대패의 기운은 4세트까지 이어지는 듯했지만 스코어 22대 22 상황에서 상대 서브 및 공격 범실, 타이스의 오픈 득점이 연속해서 터지면서 한국전력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타이스는 이날 경기에서 22득점을 올리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임성진은 65.38%의 높은 공격 성공률과 더불어 18득점을 생산하며 쌍포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신영석 또한 블로킹 5득점을 포함해 총 10득점을 뽑아내며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다음 우리카드는 흔들리는 삼성화재를 잡고 5라운드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우리카드는 31일 오후 7시 홈 경기장인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삼성화재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5연패로부터 벗어난 우리카드는 2위 대한항공과의 승점 차를 3점 차로 더욱 벌렸습니다. 정교한 플레이가 승리의 기반이 됐고 우리카드는 이 경기에서 단 14개의 범실만을 기록했습니다. 세트당으로 환산하면 3.5범실, 세트당 7개에 가까운 범실을 범한 삼성화재의 절반 수준입니다. 거기다 공격과 블로킹 부문에서도 상대 팀을 압도하면서 5연패 탈출에 성공하며 5라운드 첫 단추를 잘 끼웠습니다. 승리에는 김지한의 활약이 절대적이었고 김지한은 4세트 동안 27득점을 올리며 팀 내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습니다. 득점력도 좋았지만 70%를 넘는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공격 순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마테이는 23득점, 공격 성공률 48.54%를 달성하며 승리에 힘을 보탰고 한성종도 10득점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카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현 시점 한국전력은 공격 성공률 52.99%를 기록하며 공격 부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직전 KB손해보험전에서는 시즌 평균에 못 미치는 50.93%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우리카드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첫 경기에서 60.67%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고 공격진 전반이 공격력을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지한과 마테이가 공격에서 안정감을 찾은 것이 긍정적입니다. 또한 우리카드가 세트당 2.47개의 블로킹 득점을 올리며 남자부에서 가장 높은 블로킹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상대팀 공격진에는 부담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는 4일 경기에서는 쌍포의 공격력과 높이를 앞세운 우리카드가 승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리카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정관장 대 현대건설입니다. 먼저 정관장은 지난 1일 5라운드 IBK기업은행과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승점 3점을 챙긴 정관장은 12승 13패로 4위를 유지하며 3위 GS칼텍스와의 격차를 4점으로 좁혔습니다. 지아와 메가가 합작 49점을 올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이소영이 41.38%의 높은 공격 성공률로 힘을 보탰습니다. 1세트부터 치열한 듀스로 이어졌던 이날 경기에서 이소영은 해결사 면모를 드러내며 활약했습니다. 50%의 리시브 효율로 수비에서도 제 몫을 해준 이소영은 공수 균형을 이루며 팀의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다음 현대건설은 지난달 31일 5라운드 페퍼저축은행과의 홈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7연승을 기록하며 20승 5패로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모마와 양유진, 위파위, 이다현 등 다채로운 공격 루트로 팀의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공격 성공률과 리시브 효율로 큰 우위를 보였던 현대건설은 블로킹과 서브 득점 부문에서도 상대팀을 압도하면서 5라운드 첫 단추를 잘 끼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대건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현대건설은 블로킹 세트당 평균 2.39개, 정관장은 세트당 평균 2.21개로 두 팀 모두 여자부의 최강 높은 벽을 자랑하지만
이날 맞대결에서 현대건설이 팀 블로킹 11개로 4개에 그친 정관장을 압도했고 세트 점수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공격력과 높은 벽에서 비슷한 양상의 두 팀의 승부를 좌우할 요소로 범실 관리 능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은 410개의 범실을 기록하며 범실 부문 1위에 올라가 있지만 정관장은 481개로 6위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탄탄한 공격력을 앞세워 범실 관리 능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현대건설이 정관장을 꺾고 8연승을 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건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울산 현대모비스 대 서울 SK입니다. 먼저 현대모비스는 원주 DB에 패하며 4연승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DB와 홈 경기를 펼쳐 82대 91로 역전패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18패째 기록하며 5위 부산 KCC와 2경기 차 벌어진 6위에 머물렀습니다. 연이은 악재가 터지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날 현대모비스는 좋은 기세를 이어가다가 2쿼터 막바지 루키 박무빈이 부상으로 이탈했고 3쿼터 중반 게이지 프림이 테크니컬 파울 2개로 퇴장당하면서 순식간에 기세가 넘어가며 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날 현대모비스는 케베 알루마가 25득점 17리바운드로 더블더블 완성하고 박무빈이 14분 16초 동안 11득점, 미구엘 옥전이 7득점 10어시스트, 최진수도 11득점으로 분투했지만 프림 퇴장으로 골밑을 내주며 DB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음 SK는 역시 수원 KT에 패하며 4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SK는 3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KT와 홈맛 대결을 펼쳤지만 접전 끝에 76대 78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14패째 기록한 SK는 KT와의 공동 3위에서 4위로 하락했습니다. 4쿼터 시작부터 시작된 연이은 3실책이 역전패의 원인이 됐습니다. SK는 3쿼터까지 선수비 후속공으로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하며 10점 차로 앞섰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수비 실책과 놓친 리바운드로 추격을 허용했고 결국 경기 종료 2분여 남기고 전세가 뒤집혀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SK에는 데뷔 후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발탁된 오재현이 3점 4개를 터뜨리며 31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완벽히 성장한 모습을 선보인 것이고 아울러 자밀원이, 최부경, 오색은 역시 두 자릿수 득점으로 분투했지만 승리까지 이끌지 못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창과 방패가 만납니다. 박무빈 부상 복귀했고 옥전 영입한 이후로 공격력이 날카로워진 현대모비스는 후반기에만 평균 95.4득점을 올리며 5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박무빈이 큰 부상은 피했지만 SK전 출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반면 SK는 올 시즌 국내 주축 선수들이 부진으로 선수비 후속공으로 상위권 도약에 성공하면서 올 시즌 KBL 구단 내 수비가 강력한 팀이 됐습니다. 다만 주축 선수 김선영, 안영준의 부상 공백을 다른 선수들이 채우고 있어 일정이 빡빡한 SK는 선수들의 체력적 피로도가 높은 편입니다. 주말 이틀 연속 경기를 치러야 하는 SK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체력적 피로도가 쌓인 상황에서 현대모비스를 만납니다. 선수비 후속공으로 체력적 소모가 많은 SK는 체력 이슈로 현대모비스전 패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대모비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안양정관장 대 원주 DB입니다. 먼저 정관장은 또다시 원정 연패를 끊지 못했습니다. 정관장은 지난 2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부산 KCC와 맞대결을 펼쳐 75대 81로 패했습니다. 이 경기 직전 단독 8위였던 정관장은 원정 11연패로 고향 선호와 어깨를 나란히 한 공동 8위가 됐습니다. 리바운드 열세가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정관장은 상대 에이스 호응을 집중적으로 수비하며 단 4득점으로 막는 데 성공했지만 리바운드 열세와 함께 정효군이 4쿼터 초반 5반칙으로 퇴장당하면서 역전을 앞둔 상황에서 기세가 밀리며 패했습니다. 이날 정관장은 벤치에서 출발한 최성원이 3점포 4개 포함 26득점을, 김상규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분투했지만 이외의 국내 선수들의 득점력이 저조했으며 아울러 두 외국인 선수의 득점이 총 15점에 그쳐 KCC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음 DB는 원정에서 연승을 거두며 선두를 지켰습니다. DB는 KCC와 정관장 전이 치러진 같은 날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울산 현대모비스와 맞대결을 펼쳐 91대 82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29승째 거둔 DB는 2위 창원 LG와 격차를 4.5경기로 벌렸습니다. 상대 1옵션 외국 선수 이탈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DB는 경기 내내 현대모비스 공격력에 고전했지만 상대 주득점원인 게이지 프림이 테크니컬 파울 퇴장으로 골밑이 헐거워지면서 DB가 전세를 뒤집고 원정에서 연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날도 역시 DB의 트리플 산성 이선 알바노가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트리플 산성의 주득점원인 루슨이 30득점 15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완성했고 강상재, 김종규 그리고 알바노가 제 역할을 해주며 DB는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안방에서 연승을 이어가는 팀과 원정에서 기세를 이어가는 팀이 만납니다. 정관장은 원정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안방만 오면 공수 조직력이 살아나면서 승리를 거둡니다. 다만 올 시즌 정관장은 확실한 득점포가 없습니다. 반면 DB는 원정 19경기 중 단 4패밖에 없을 정도로 원정 승률이 좋은 팀입니다.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 7경기에서 3패를 기록할 정도로 최근 경기력 기복이 심하지만 최근 루슨의 득점력이 다시 올라가면서 DB의 기세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DB는 확실한 득점포가 4명이나 있는 반면 정관장은 들쑥날쑥한 선수들의 득점력으로 그날 득점을 터뜨려주는 선수가 다릅니다. 이런 기복이 득점력이 꾸준한 DB를 승리로 이끌게 만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주 DB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